국회 본회의가 4시로 연기됐습니다. 이제 30분 남았는데요. 여기 오늘 마지막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안 그리고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금 긴급회동하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의총이 끝나고 이제 원내대표들끼리 모여서 일단 의총 결과를 놓고 이제 막판 협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국회 규칙에 이 국민연금 부분에 대해서 40%, 50%까지 그런 부분을 일단 명시하자라는 게 이제 야당이 아니고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일단 그런 것이 일단 강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어디다가 명시를 하자고요? 일단 국회 규칙이라고요. 일단 국회 규칙? 예, 일단 이 국회에서 이제 어떤 조직을 만들면 예. 그 조직의 어떤 이제 공적연금 강화위원회라든지 이런 거 만들면 거기 네. 아예 이제 그 이름을 넣어서 네. 예를 들어서 50% 인상을 위한 무슨 뭐 위원회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자는 것이 바로 이제 야당이 아니고 그러지 말고 그냥 연금위원회 자체만 만들어 놓고 그 자체는 거기서 논의하자 예. 이 자체가 일단 여당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앞서서 열렸던 의원총회 분위기는 어땠답니까? 좀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모아졌나요? 일단 뭐 아직 정확한 소식은 안 나오는데 여당 오늘 의총 같은 경우는 하여튼 공적연금 부분에 대한 또 비판론, 지금 일단 공무원연금에 대한 비판론 나왔지만 그래도 이번에 통과돼야 된다. 예. 공무원연금 문제는. 그 국민연금 50%는 하여튼 안 된다는 여론이 하여튼 주도적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 대해서 왜 이런 합의를 했느냐 이거에 대한 성토가 좀 이어졌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하여튼 이번 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이런 주문들이 있었고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원내 지도부 같은 경우는 지금 우윤근 원내대표가 일단 오늘 임기가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군요. 네, 그래서 일단 자기 임기 내에는 일단 뭔가 해결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50% 문제를 고집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원내 지도부의 견해인데 근데 지금 특위 입장, 즉 강기정 지금 정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연금 강화 특위가 있거든요. 예. 거기는 또 완고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문재인 대표가 일단 이 50% 문제는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이거는 뭐 국민적 합의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예. 쪽으로 강경 입장을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의견이 지금 서로 간에 일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일단 목소리가 큰 강경파들이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무윤근 원내대표도 굉장히 gon란한 처지에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한 것은 무슨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공적연금 특히 이제 국민연금 50% 이거는 그냥 본인의 강한 소신 같고요. 예. 또 그리고 이제 현재 그 공무원연금을 타결하면서 일단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명분을 함께 달아서 했기 때문에 네. 그 명분을 일단 지키겠다는 게 아마 문재인 대표의 강한 입장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내에 좀 강경파들 이런 어디서 특히 복지 문제에서 강경파들 유승희 최고위원이라든지 뭐 강기정 정책위원장 이 강경파 그룹에서 일단 이 문제를 강하게 밀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어쨌건 오늘이 임시국회 4월에 시작된 4월 임시국회 회기도 마지막 날이고 우윤근 원내대표 임기도 마지막 날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원점에 가깝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 아마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원내 사령탑이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 상당히 좀 어떤 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현재 5명 후보가 나와 있는데 네네. 일단 이번 이제 재보선 패배로 해서 당에서는 좀 야당다운 선명한 야당, 예. 좀 강하게 가야 된다. 이런 쪽에 좀 의견들도 있고, 그런 쪽에 지금 우윤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협상파인데, 예.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는 우윤근 원내대표보다는 조금 강경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현재 어떤 야당 스탠스보다는 좀 강한 입장 가기 때문에, 예. 그럴 경우에는 여당이 협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네. 특히 이제 이 선진화법 이후에 국회 원래 지형 자체가 이제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 힘든 그런 지형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여당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뭐 원포인트 국회를 다시 여느냐 아니면 아예 6월 국회 넘어가느냐 네. 뭐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 합의했을 때 모습인데 문재인 대표 그리고 우윤근 원내대표 그리고 강기정 정책위의장 네, 정책회장 겸 이제 야당 그 공적연 네. 강화 특위위원장입니다. 지금 저렇게 나란히 앉아 있지만 지금 조금씩 입장들이 다릅니다. 이 의원님은 오늘 여야가 어쨌건 타결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단 지금 공무원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볼 때 어떤 시기든지 아마 오늘 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그 부분은 일단 여야 지도부 자체도 진짜 빈손이거든요. 지금 4월 국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한 달 네. 동안 했는데 예. 지금 경제 살리기 법안도 전체 9개 중에서 3개밖에 지금 일단 이번에 국회는 통과를
통과를 못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또 그 문제 정치권 강력하게 비판하던데요. 네, 그렇죠. 오늘 규제개혁위원회를 해서 예. 도대체 국회가 뭐 하느냐 이런 또 강력한 비판을 했고 네. 또 국회도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재보선이다 뭐다 성완종 리스트다 해서 사실 4월 국회가 거의 빈손으로 지금 왔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가 일단 여야 대표로서 좀 부담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도 뭔가 공무원 연금 하나라도 일단 해야지만이 본인들의 일단 체면이 살기 때문에 일단 뭐 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더라도 공무원 연금을 일단 하고 국민연금을 일단 추후 논의하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이 나온 김에 아까 내일 야당 원내대표 선거 말씀하셨는데요. 네. 판세가 지금 어떻답니까? 지금 뭐 일단 알아보면 굉장히 혼선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노 그룹이 일단 출마를 포기했거든요. 노영민 의원이 원래 이제 그 친노 그룹에서 이제 원내대표를 나가서 애초에 이제 친노가 대표 뭐 원내대표 다 하느냐 해서 아예 포기를 원래 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그 일단 5명의 후보인데 일단 5명 후보 중에서는 범친노가 일단 3명이고 네. 일단 비노 계열이 2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후보 단일화라든지 일단 이게 마지막에 지금 결선 투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종 연행하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정식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손학규계 좀 조금 온건파고 두루두루 원만하다는 의견들. 그다음에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친문재인을 옹호하는 뭐 동교동계인데 예. 그런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김동철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 쪽이 해야 된다라는 예. 호남의 어떤 정서를 대변해서 호남 후보가 돼야 된다. 예. 또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386의 대표 주자인데 386 입장에 또 반영하고 있고. 일단 이 전부 다 어떤 어느 정도의 좀 표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 표들이 어떻게 합종 연행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천정배 의원이 이호 여사 예방하고 내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 네네. 묘역 참배한다고 하는데요. 천정배 의원 그리고 동교동계 중에서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권우갑 전 의원하고는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두 그렇죠. 사람이. 네. 이 양 세력이 지금 어쨌건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요. 두 세력이 연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연합의 전제가 있을 겁니다. 예. 일단 뭐 어제 동교동계 쪽에서 어제 이제 원래 6일 날 원래 매주 화요일 날 거기와 선별하는데 뭐 일단 뭐 자기는 뭐 일정에 딱 안 간 이유가 뭐냐면 예. 일단 동교동계 입장에서는 당시에 천신정이라고 해서 네. 이 정풍 운동을 주도한 그룹이 천정배, 신기남, 신기남, 정동영. 정동이 이 세 명이 정풍 운동을 주도해서 네. 권노갑 고문 등 이제 동교동계를 일단 몰아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노갑 고문이 자신의 그 어떤 그 회고록에서도 굉장히 그때 분노와 또 억울함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동교동계가 전반적으로 그 이후로 동교동계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교동계는 공개 사과하라 잘못을 그때 이렇게 예.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안 된다는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과하기 너무 오래된 일 그렇죠. 아닙니까?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사과를 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인데 예. 이제 그걸 천정배 의원이 하기에는 또 본인이 그런 어떤 그 개혁적인 이미지 이런 네. 것들을 한 것 자체가 바로 그때 당시에 천신정 그룹에서 어떤 그런 개혁을 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어떤 그런 것을 꺾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일단 동교동계도 쉽게 화해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천정배 의원도 그 문제에서만큼은 자신의 과거를 일단 반성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렇게 대놓고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네. 아직까지 명분이 좀 부족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네. 동교동계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모습인데요. 권우갑 네, 어제. 예. 어제죠. 어제는 이거는 이제 어제는 권노갑 의원이 안 왔습니다. 이건 아마 어제가 아니군요. 옛날 그 자료 화면이고 어제는 권노갑 의원하고는 지금 중국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돌아와서 어제 김옥도 의원도 참석 안 했고요. 이훈평 의원하고도 참석 안 했습니다. 네. 주요 인사들이 어제 많이 안 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뭐 주요 인사들이 좀 저 중국 가고 해서 네. 어제는 많이 참석 안 해서 일단은 뭐 내일 아마 이제 천정변을 하고 난 다음에 뭐 다음 주 정도에 아마 화해가 된다면 예. 뭐 같이 함께 하든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손학규 전 대표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집거 뭐 끝내고. 올라온 건 아니고요. 네. 집거 끝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분당에 전세 집이 있었는데 네. 이제 서울 오면 가끔씩 갔는데 그 전세 값이 워낙 올라서 예. 일단 거기 전세를 처분하고 이제 구기동 쪽으로 왔는데 구기동이 더 비싼 데 마침 또 아닙니까? 아닌데 거기 뭐 조그만 연립 주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구기동이 좀 공교롭게도 지금 문재인 대표가 사는 데가 바로 구기동입니다. 예.
그래도 청와대에서도 가깝고.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해석들 낳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손학규 의원 그 사모님은 이게 올라가는 거 아니다. 처음으로 가는 거 아니다. 똑같다. 아, 올라올 때만 잠깐 네, 쓸 올라와서 거다, 서울에 거기가. 이제 뭐 경조사 있을 때 왔을 때 하는 거 똑같다. 그렇게 일단 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뭐 한간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컴백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있지만 하여튼 본인은 현재까지는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아시죠? 손학규 네, 전 잘 대표요. 압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 가능성을 한 뭐 60, 70% 봅니다. 절반만 높게 보는 이유가 예. 일단 손학규 대표가 일단 이제 그 깔끔하게 이제 내려간 것, 물론 그것은 본인이 강진을 선택해서 내려간 것,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있겠죠. 예. 강진이 그 예를 들어서 좀 일단 호남이 아주 중심적인 위치고 거기서 이제 본인의 어떤 정책 제기 이런 것들을 전혀 뭐 배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일단 뭐 본인이 직접 나서고 싶어서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그분 네. 스타일로 보면 예. 여러 가지 당내 상황들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일단 뭐 당에서 요구를 한다면 뭐 당에서 어떤 그런 요구들이 많다면 뭐 그런 상황에 따라서는 저는 좀 유동적이라고 봅니다. 돌아온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손학규 전 대표가. 지금 돌아온다면 뭐 일단 차기 대선 후보를 바라보겠죠. 아, 여전히 킹을 노린다. 킹메이커가 그렇죠. 아니라. 뭐 일단 뭐 당을 지금 뭐 당 대표 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것들을 뭐 말을 뒤엎고 다시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단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 은퇴를 해서 영국 갔다가 다시 와서 다시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치인의 복귀라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는 좀 다르게 네. 또 뭐 주변에 요청한다면 항상 또 있을 수 있는 문제고 정치라는 게 항상 생물이지 않습니까? 살아 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손학규 대표의 어떤 복귀 가능성도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이요, 뭐 꼭 정치인들 아니더라도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 변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끝내겠다라고 마음 먹고 내려갔더라도 지금처럼 이 의원님도 60, 70%될 것이다 올라올 가능성이 그러고 지금 뭐 전셋집 얻으니까 또 언론들이 막 쓰고 이렇게 하면은 또 사람 마음이 올라가야 되나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호남 민심이 사실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그 기본적인 지지 기반이 일단 호남 아닙니까? 호남 민심이 사실 친노와 굉장히 거리가 멀어졌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선거 때 정말 30%도 안 되는 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뭐 그만큼 호남 민심이 이반했다는 그런 걸 증명하기 때문에 네. 그럼 이것을 문재인 대표가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예. 그럼 다음 총선이나 다음 대선에 호남의 지지가 없는 지금 야당 예. 이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그러면 의원들이나 이 야당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런 뭔가 다른 대안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네. 그렇다면 그 대안 중에 한 명으로서 손학규 대표의 카드는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비노계가 어떤 구심점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마지막으로 짧게요. 오늘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네, 오늘 제가 이정현 의원을 잠깐 뵀는데 일단 뭐 본인 이야기는 그래요. 뭐 야당에서도 좀 빨리 처리를 그냥 해주라.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어떤 자기들 내에서도 명분이 없다. 뭐 이런 쪽 이야기 한다는데 예. 일단 저는 오늘 통과될 걸 봅니다. 뭐 야당에서도 크게 지금 반대할 명분도 없고 예. 일단 정의화 의장이 직권 상정했기 때문에 일단 이건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만 하면 통과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건 아마 오늘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한 80일째 지금 공석 사태니까 이거는 예. 뭐 빨리 회복해야죠. 알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회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